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시나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행복하다고 답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행하다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적에는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젊음의 에너지가 있었기에 회복 탄력성이 좋아 금방 회복을 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20대 때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속상한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내내 마시지도 못하는 깡소주를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일상으로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년이 된 나이에 사랑의 상처로 식사도 거른 채 깡소주를 마신다면 3일도 못 가서 골로 갈 것입니다. 청년에서 노년으로 진행되는 노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중년의 시기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셨거나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행복을 오랜 시간 지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중년에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3가지 중 그 첫 번째, 노후 대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앞선 설문조사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표 현황입니다. 여러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노후 대비가 힘든 이유 중 단연 1위는 주택 구입 및 대출 상환이 42%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자녀 교육비, 양육비가 뒤를 따랐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니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있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지 않았던 우리 민철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고 보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좀 더 일찍 모든 걸 계획해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민철이와 절친인 연진이의 말입니다. 나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가족, 하나의 가족으로만 생각을 했죠.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노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을 받았으면. 민철이와 연진이의 말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고령층인 80대, 90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1955년에서 1963년생의 부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인식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베이비 부머 이후 모든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각자 도생의 길을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비는 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의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같이 소득이 끊기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메울 수 있지만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시불로 받아 빠르게 소진해버리면 길어진 노후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중요한 보루인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자의 76%가량이 월 5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크레바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연금처럼 그간 재원을 잘 활용하되 추가적인 소득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안락한 노후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넘기지 못하면 노년의 빈곤은 남이 아닌 자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삶을 살아가는 분이나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2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이 발생해 노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돈을 예치하면 월 3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백지 위에 놓고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지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어떤 규모로 고정 수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출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후의 행복, 지속적인 준비와 실천이 중요자산 관리 역량, 위기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취업, 보유자산의 적극적인 운영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소비 수준은 잊어버리고 은퇴 후 줄어든 소득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삶의 중심에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몸 건강을 챙긴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신가요? 여유 있는 마음, 남을 향한 배려, 품위 있는 생활을 꿈꾸지만 괜한 짜증과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후회를 하진 않으셨나요? 건강한 마인드의 출발은 건강한 신체입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구독자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컨디션이 안 좋다. 밤에 푹 못 자니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불안하다. 땀이 주르륵 나니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갱년기 여성들은 가만히 방치하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갱년기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참고 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 나를 괴롭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얼른 그 사슬을 끊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월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월경이 없게 되면 이때를 폐경기 또는 갱년기라고 하며 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갱년기에는 그동안 몸을 지켜주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고지혈증과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기의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성 호르몬, 비타민 D 등 몸에 부족해지는 성분을 채워주기만 해도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나이 들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즐겁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당한 육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팔다리를 안 쓰면 오장육부가 쪼그라들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햇볕과 추위는 피부를 탄력있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바쁘고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이 되기 쉽고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면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언어 익히기, 악기, 십자수, 꽃꽂이 등을 배워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극복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너무 많습니다. 즉 젊게 사는 게 갱년기 극복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술, 담배 끊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몸에 좋은 식단을 제때 챙겨 먹고 운동하기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앞선 증상 설명처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관절염, 근육통, 감정 기복을 넘어서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은 유유제약, 갱년기 영양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0년 전통의 유유제약과 현직 약사가 함께 만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 발전소장도 추천합니다. 유유제약, 갱년기 영양제에는 석류에서 추출한 천연 여성 호르몬,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비타민 D, 여성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감마리놀레산, 천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성분이 체계적으로 배합되어 있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유제약, 갱년기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서 갱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갱년기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여성이 62%로 남성 3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유유제약, 갱년기 영양제 선물한다면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중년기는 팍팍한 일상 때문에 지나쳐왔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으라는 내면의 신호인 마음의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앞만 보고 경쟁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선 중년은 이제 삶의 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에서 의무와 희생, 책임이 주는 강조되는 역할을 일부 내려놓고 자기만의 취미나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유대관계에 뿌리를 둡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국의 중년들에게 현재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대상으로 배우자가 44.7%로 첫 손에 꼽혔습니다. 그 다음이 자녀 20.5%, 부모 10.4%, 친구 7.4%, 지인 3.8%였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대상 역시 배우자가 63.6%로 단연으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 같이 긴밀한 유대 못지않게 느슨한 유대도 필요합니다. 중년들은 개인적 변화와 성찰을 넘어 사회의 질적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년층이 정신건강 면에서 취약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은 불안정한 고용이나 불안한 노후 생활 등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노후 대비를 시작하고 몸 건강을 챙기고 정신 건강까지 챙기는 중년이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땅 위엔 꽃 하나, 내 안엔 너 하나.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유유제약, 갱년기 영양제 사서 드실 분만 발전소장말 믿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갱년기 잘 극복해보겠네 라고 남겨주시면 중년 갱년기를 잘 넘기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